자, 이제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나침반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오늘은 이 FTSE 3월 리밸런싱 발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 FTSE에서는 3월 반기 지수 변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수 변경 결과는 다음 달 15일 장 마감 후 반영되는데요. 이 소형주가 주류인 FTSE 갭 지수 편출입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는 시간으로 불기둥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반기 지수 변경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죠? 과연 네. 신규 편입 종목은 어떤 거고 또 제외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이제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네, 좋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참고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저께 아침께 우리 시장에 전해진 FTSE라고 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 종목들의 어떤 편출입 관련되는 결과값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3월 15일 날 종가 이후에 3월 16일부터 신규 편입이 되는 종목들과 또 편출이 되는 종목으로 9종목과 2종목이 이번에 선정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만 하림이라고 하는 지주회사 포함해서 삼성단제약, 메이지온, 오스코텍, ST큐브, 레고캠바이오, 안트로젠, 대아TI, 대한광통신처럼 편입되는 종목 9종이 들어 있습니다만 지주회사 하나 빼놓고 대부분 그 바이오 쪽에 관련되는 신약 관련된 회사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 대북 관련주라든가 철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5G 관련주가 하나 좀 편입이 돼 있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가 있겠고 편출돼서 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신영증권하고 LVMC 홀딩스라고 하는 그 작은 지주회사군이 하나 이번에 3월 15일부로 해서 나가는 그런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고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요 좀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 감숙 대표님께서 아까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방송 전에 나 이거 종목도 하나씩 좀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번 들여다보지요. 저희가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숙 대표님.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가 15일 날 같은 경우에 이 9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안트로젠을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권에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종목들이 매수 발표는 15일 날 2월 15일 날 됐지만 지수 편입은 아마 3월 15일 날 통상적으로 3월 15일 날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물론 이 종목들을 갖다가 9개 종목을 다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중에서 분명히 옥석가리가 있을 겁니다. 수급의 흐름들을 면밀히 가장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 종목들을 9개를 이렇게 지수의 차트의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콜이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은 당연히 매수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이 대표님들이 이제 분명히 종목들을 이제 한 종목씩 선정을 해주실 텐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1월 달부터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청자님들한테도 관심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안트로젠을 갖다가 특별히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1월 달부터 해서 6만 원대부터 8만 3천 원대까지 강한 2만 원 이상 상승 흐름을 3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왜 그러면 이 종목을 저는 관심주로 가지고 왔냐? 사실은 대한광통신을 관심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여담이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먼저 강통신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안트로젠을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안트로젠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청자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당뇨병, 족부궤양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올해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당뇨병이 발생이 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서 점차 혈관이 좁혀지면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 중에서 15에서 20% 정도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심한 경우에는 하지, 절단까지 오게 되는 그런 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의 종목들이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주봉을 한번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돌려보시면 제약 바이오는 꼭 1월 말에서 2월 정도에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약 바이오가 급등할 때도 1월 달부터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순환매의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 종목들이 배당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때문에 12월 달에 피크를 보이면 코스닥은 그때 코스닥 대주주의 어떤 물량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1월 달에 정부 정책 흐름들 때문에 테마주의 흐름들이 지금 1월 달 수소차라든지 대북주라든지 정시 테마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1월 달에는 테마주의 흐름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테마주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에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큰 종목의 코스닥의 그 제약 바이오가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1월 달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테마주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1월 말 2월부터 셀트리온의 실적들이 나오게 된 다음부터 또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서 2월 초부터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1월 달에 테마주들이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왜 제약 바이오가 안 움직이죠? 하고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니까는 꼭 저점에서 손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꼭 버티십시오. 그러다가 1월 말, 2월 달부터 코스닥이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도 손절하지 마시라 그랬었어요. 이제 1월 말부터 반등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 좋은 회사가 주가가 왜 빠졌느냐? 자, 부강약품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요. 안트로젠의 대주주가 부강약품이었는데 부강약품이 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을 했었는데요. 매각의 방법이 문제였었습니다. 통상 상장사가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할 때는 시간 외로 대량 물량을 매도하면서 블록 딜을 하게 되는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날에 오후에 안트로젠의 주식을 60만 주 이상을 갖다가 약 397억 정도거든요. 이 물량을 갖다가 1년 내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결정 공시를 나오면서 이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개인들의 어떤 수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그때부터 엄청난 매수를 보였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은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때에 이미 기관들은 물론 기관들 증권사에는 소문이 났겠죠.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같은 줄기세포 종목들이었던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리고 메디포스트라든지 파미셀 같은 종목들은 자 차트 잠깐 보시면요. 파미셀 같은 종목들은 1월 중순 그때 안트로젠이 급락하고 빠질 때에 파미셀은 오히려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반등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안트로젠만 이렇게 급락하는 그림들을 보였다라는 건 안트로젠의 주가가 악재가 있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부강약품의 대주주의 물량 매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굳이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자 보세요. 파미셀은 오히려 안트로젠 급락할 때에 상한가 가면서 급등을 하죠.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상향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차바이오텍도 오히려 저점 찍고 반등 나오면서 우상향되고 있어요. 근데 안트로젠만 유독 이중바닥 나오면서 1월 말부터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트로젠의 어떤 자체적인 악재가 아니라 대주주의 물량 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또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만 이렇게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죽어라고 지금 매도만 하고 있죠. 기관들은 아마 증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을 거라고요. 그 전부터 네. 보험약품의 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시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저런 자리에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악재가 희석이 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하셔도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주식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오늘 위치도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75,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접근을 하시면 네. 아직까지도 수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상 3상도 있고 해서 재료는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안트로젠을 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토크에서 드릴 질문들 가문수 대표님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모든 질문을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병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규 편입된 종목이 9종목이고요. 예. 그렇죠. 제외된 종목이 2종목입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 대표님 제가 말씀 듣고 두 가지를 다 질문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제 사도 될까요?죠?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종목들 예. 이렇게 편입과 또 제외된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지는 또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인덱스 이제 편입 종목에 대한 그 펀드 자금 지수 변경 반영일에 되게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 수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유입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 점쟁이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9종목을 제가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방법이 이제 실적하고 실적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제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9종목을 제가 이제 한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ST큐브라든지 한 메지온이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DITI, 레고캠 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이런 한 6종목 정도는 보니까 바닥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뭐 정고점 부근에 있다든지 뭐 정비엘, 대개 이제 정비엘이라는 거는 이격이 이제 그만큼 많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RSI 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대개 이제 가열권 한 70 이상. 보통 한 65에서 한 70 이상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사면 대개가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 금방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DITI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현상에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약세 현상,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DITI 같은 경우는 또 남북 경협주라다 보니까 또 조정을 또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고가, 뭐 가열권이라든지 정비열 이런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9개 중에서 이제 6개는 이제 이러한 경향이고 이제 한 3개 종목 정도는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림지주라든지 대한강통신이라든지 안트로젠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세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3월 15일 날 이제 마감 이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방법 중에 하나를 편입한 날 매수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적용되는 날 종가에 이거를 청산하면 어떨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보를 알고 지금 이걸 매매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동욱 제가 대표님. 한 말씀 드리면 네. 사실 뭐 많은 그 매매법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뭐 뉴스화가 다 돼가지고 공론화돼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의 이 매매를 통해 가지고 특별한 나만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냐 네네.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짧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5일 날 2월 15일 날 기준 장 마감되고 발표된 다음에 18일 아침부터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 3일 동안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그 한 달 뒤에 편입될 것들에 대한 선침해적인 어떤 수급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한 분기마다 이게 편입 편출이 계속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 분기 한 5개, 6개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값을 총합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림에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네. 발표일 전후해 가지고 사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D-Day가 되는 날이겠죠. 그때쯤 대략 한 5%쯤 올라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값이 열린다라고 보통 이제 통계값들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 봄 이후에 한 6번 정도 이런 그 편출입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제공됐던 어떤 결과값을 보면 발표일 시가에 사가지고 적용일 종가에 파는 그런 매매를 했을 때 5번, 6번의 평균값을 내면 한 5.3%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역시 발표일 날 좀 빠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셨을 때 그 편입되는 날 종가에 판다고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분기별로는 13%, 12%까지 수익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 보시면 조금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이미 좀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많이 투자가분들이 학습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되는 18일 날 아침 시점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미 한 10여 % 이상씩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따져봤을 때 오늘 이후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만약 뭐 편입이 되는 날 종가로 따져봤을 때는 네. 추가적인 알파 수익의 가능성이 저는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이슈로서 등장을 하는 건 물론 매 분기마다 요맘때쯤 나올 만한 이슈니까 이제 어떤 그 기간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으로 좀 목표점을 갖고서 다음 분기를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은 좋겠으나 이번 분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이미 조금 저는 버스가 떠났다 이런 시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유의미한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뒤늦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또 수익률이 통계 아까 보여주셨는데 수익률이 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 좀 마음도 좀 쉽게 놓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많은 분들이 도외시하고 이거 이미 좀 올랐으니까 관둬야지라고 소외를 시켜버리시면 또 조용한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너무 대놓고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그건 아니다. 뭐 내일 아침 시가부터 올려서 또 뭐 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 큰 수익 안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혹시 이 이야기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그냥 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동엽 대표님 이어서 그냥 쭉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 9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아까도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한 네. 5개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단에 좀 속하는 그런 신약 분류된 종목들이고요. 뭐 그 철도 관련주도 하나 있고 5G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분류가 되고 있고 지주회사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대동소이하게 발표를 이후에 조금 상승들을 골고루게 좀 한 상태고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우스개 같습니다만 이름이 제일 긴 기업으로 좀 하나 정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제일 힘이 긴가요? 레고캔바이오가 6글자라 레오캔바이오. 네. 가장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포함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편입일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그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지금 분석을 해보면 9종목 합쳐가지고 1,0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많은데 그것도 그날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달 뭐 딜레이 돼서 충분히 날짜별로 분할해 갖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대가 좀 미리 올라버리면 적극적인 편입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레고캔바이오가 일단 이 종목들 내에서 좀 유의미하게 지난번에 그 1월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오스코텍 포함해서 한 2개 정도만 제 눈에 좀 띄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 일단 그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뭐 데뷔를 했든 아니면 1대1 미팅을 했던 관련되는 결과를 좀 발표를 했던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세대 표적 항암제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 뭐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어제 공시가 난 종목 내용들 보면 항암 물질과 관련된 뭐 독자적 링커 기술이라고 하는 걸 중국 쪽에서 뭐 특허를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해서요. 아마 JP모건 갔다 오는 그 기업들 중에
아주 일부는 올 하반기쯤에 아마 관련되는 기술 수출 계약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레고캠바이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는 레고캠바이오를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가문숙 대표님 한 종목씩만 저희가 여쭤보도록 9종목 중에 어느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가문숙 대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는 네, 신기하게도 김 대표님 말씀하신 네, 제가 딱 그 하림지주 대한강통신 안트로젠을 골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안트로젠을 설명을 드렸었고, 예, 저도 왜냐하면 저는 이 9개 종목 중에서 제가 봤던 건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9개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안 오르고 60일 이평선이 하락에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20일 이평선이 하락 기울기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이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이제 바닥에서 시작된 종목. 그게 이제 지금 주봉을 보면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전환된 종목이 네. 바로 하림지주 대한강통신 안트로젠. 요게 바로 지금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전환된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종목들. 예, 네 요게 종목. 지금 네. 이제 만약에 요 새롭게 지수 편입이 돼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크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병전 대표님 한 종목 하시니까 우리 가문숙 대표님이 네 종목 세 종목. 세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김병전 아니, 대표님. 아니 이제 두 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바이오 이제 제약 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저는 사실은 바이오 제약은 별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가문숙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그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바이로메드, 뭐 코령생命가 사실 그때는 저금리 시대였어요. 사실 네네.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 성장주들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바이오 제약주는 오히려 수혜보다는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대세적으로 완전히 크게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한강통신, 대한강통신. 네. 대한강통신을 이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대한강통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5G죠. 5G 최대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3대 국영 그 통신사들 중심으로 해서 5G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북유럽 지역 이런 쪽에서도 강섬유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제 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출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보시면 이제 작년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증가를 했는데 한 58%, 영업이익은 약 한 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 회사에 대한 그 성장 기대감으로 본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